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신현영입니다.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의원 시절 사용한 렌터카를 둘러싸고 정치자금 사적 사용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김 후보자의 어머니가 남양주 왕숙지구 신도시 지정 발표를 앞두고 무허가 건축물인 컨테이너에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 후보자의 어머니는 101세 고령이어서 토지 보상금을 더 받기 위해 위장정액을 했다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런데도 보건복지부는 김 후보자의 이해충돌 의혹을 은폐하기 위해 산하기관에 자료를 제출을 막는 등 김승희 후보자 지키기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건강보험공단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김승희 후보자와 관련된 국회의 자료 요구에 대해 축소된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고의로 제출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회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답변 자료 제출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의 사전 승인을 받은 정황도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료 제출을 계속 거부한다면 내부 결제 문건과 해당 문건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한 이메일 기록, 통화 기록, 담당자 증언 이런 것들을 통해 확인해서 담당 공무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복지부가 산하기관의 자료 제출을 막고 있다면 직권남용 그리고 업무방해에 해당되는 중대범죄입니다. 복지부 공무원들은 장관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의 각종 의혹이 넘치는 후보자를 장관으로 모시고 일할 수 있는지 복지부의 조직원으로서의 아니과 아닌 국민의 눈높이에서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일련의 과정에 김승희 후보자가 개입했다면 김승희 후보자는 인사청문 대상이 아니라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 브리핑 이어가겠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리모델링 원정 수의계약, 업체 선정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대통령실 간유리 공사업체 선정 과정이 간유리에 가려진 듯 불투명하기만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실이 서울 용산 청사의 리모델링 공사 일부를 공사 실적이 거의 없는 경기도 포천의 신생업체와 수의계약하며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급한 상황에서 수소문했다라는 말과 다르게 간유리 공사를 제외한 창호공사, 소규모 건축공사는 관련 업체 일정과 시종 능력을 갖춘 업체와 계약을 했습니다. 다시 관련 업력과 일정 시공 능력을 갖춘 업체와 계약했습니다. 당장 창호공사 등을 맡았던 업체는 방화, 방탄, 방음 기능을 갖춘 방호유리 제작과 설치에 특화된 업체로 알려졌는데 이 업체에 간유리 시공을 할 수 없었는지 의문스럽기만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조금만 수소문해도 경험이 많은 업체가 많은데 왜 굳이 포천에 있는 신생업체를 찾아 간유리 공사를 맡긴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간유리 시공을 한 업체에 대해 같은 곳에 입주해 있는 이웃의 업체 관계자들은 한 달에 두세 번 올까 말까 한 것 같다라고 증언한 가가 있어 정말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활발하게 일하는 업체도 아니고 시공력을 담보할 수도 없는 포천의 신생업체를 아름아름 찾아가 6억 8천만 원의 수의 계약을 체결한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국가 최고 지도자가 직무를 보는 대통령실, 공사업체를 왜 이렇게 허술하고 석연치 않은 과정을 통해 선정했는지 책임있게 답변해야 합니다. 대통령실은 어떤 경위야 어떤 과정을 거쳐 간유리 시공업체를 수소문할 수 있었는지 국민께서 납득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밝히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